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JYP의 미국 현지화 걸그룹 오디션 A2K를 통해서 비차라는 팀이 탄생을 했어요. 이거를 방송에서는 비차라고 발음을 했는데 원래의 뜻은 비디 비춘다 해서 비추어라는 한국어 발음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비추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전부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22개 에피소드가 평균 한 200만 뷰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프리데뷔 싱글이겠죠. 공개된 YO 유니버스가 그 뮤비가 3일 동안 한 3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트렌드 랭킹 상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같이.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팀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다시 하면요. 지금 최종 6명의 멤버로 데뷔를 했고요. 국적은 캐나다가 1명,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 1명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전부 미국 국적자입니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은 다양하거든요. 멤버 카밀라는 스페인어가 가능한 히스패닉계고요. 사바나는 아버지가 아프리카인이고요. 케이지는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미국 백인이고요. 켄달은 베트남계의 혼혈로 알려져 있고요. 렉시는 라오스계인 것 같고, 그리고 케일리는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멤버입니다. 사실 이 방송이 인기를 충분히 얻었냐고 보면 애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요새 K-팝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건 일본에서도 없었던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K-팝이 성장하면서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현재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10조죠. JYP 엔터가 한 4조 정도 됐고, 주요 엔터 회사들은 어쨌든 다 1조가 넘고요.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3천억이나 돼요. 근데 일본에도 훨씬 더 큰 소니라는 회사가 있지만 그거는 엔터 회사랑 다 합친 거고, 일본은 엔터 회사가 상장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상장한 회사들도 개인 투자자의 그 투자 비율이 우리에 비해서 낮거든요. 근데 현재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자국민이 또 개인 투자 비율이 상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퍼포먼스가 자신의 자산에 큰 영향을 주는 개인이 많아진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팀이 나오거나 신곡이 발매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투자한 회사를 칭찬하는 활동을 온라인에서 활발히 하면서 여론이나 데이터가 많이 왜곡이 되는 거죠. 기존에도 팬들은 이런 활동을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돈이 걸린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한 10년, 15년 아이돌을 본 적도 없고 이번에 아이돌을 처음 투자하면서 보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되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유튜브나 다른 뉴스에 나오거나 거기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엔터테인먼트 환경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증권사 전문가들이 하거나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내놓는 그런 음악 평론가분들, 차트 분석가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주변에서 느끼는 대체적인 반응은 현재까지의 반응은 좀 기대 이하라는 반응인데, 또 긍정적인 뷰는 이 정도면 활동 초석은 좀 깔아놨으니까 잘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응이에요. 여기 단순 비교가 가능한 수치가 있거든요. 직전에 YG에서 했던 베이비 몬스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체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평균 뷰가 Y2K보다 3배가 넘었어요. 그들은 해외 현지화 그룹이 아니라 그냥 YG의 차기 K-팝 그룹이었는데요. 단순 계산을 한다면 더 많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Y2K 참가자들이 조회수를 더 많이 확보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디션 방송도 뛰어난 멤버들이 참가해서 경쟁을 해서 뽑히는 방식과 그냥 초보자 레벨 참가자들이 참가해서 성장을 하면서 캐릭터, 스토리로 인기를 얻는 방식이 있는데요. Y2K는 후자의 방식이었죠. 근데 이런 방송은 방송 직후에 관심이 굉장히 높고 활동 초기의 반응이 최고점을 찍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거의 최고점에 상회하는 반응이 오디션 방송이 끝난 직후 그리고 데뷔 앨범에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 방송을 보고 멤버들의 캐릭터를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아직 정식 데뷔는 아니지만 이 프리 데뷔 싱글의 반응이 판단의 척도가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이런 JYP 투자자분들과 또 그냥 JYP에서 새로운 팀이 나왔다고 해서 호기심에 확인을 하는 일반 대중들을 모두 합해서도 지금 저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이 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좋은 케이스가 일본에서 JYP가 같은 방식으로 탄생을 시켰던 니쥬라는 팀이 있거든요. 오디션 방송의 시스템이 거의 같은 것도 있지만 참가자들의 실력이나 성장 스토리가 그 니쥬의 스토리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니쥬는 방송도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데뷔 직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점점 더 관심을 많이 받아서 오디션 방송을 안 봤던 분들도 나중에 니쥬를 응원하게 되면서 다시 니즈 프로젝트를 찾아보는 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이 팀도 그런 과정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팀이 니쥬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니즈 프로젝트는 당시에 일본에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후르라는 일본의 OTT 서비스를 통해서 금요일 10시라는 황금 시간에 방송을 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Y2K는 유튜브 채널로만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게 초기 팬덤 형성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후르는 K-팝 팬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일본 OTT가 아니라 그냥 일본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OTT였어요. 그래서 니즈 프로젝트는 일본의 K-팝 팬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전파가 되고 접근성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 니쥬의 팬덤은 일본의 K-팝 팬들이 핵심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일본의 대중들이 중심이 되면서 출발이 되거든요. 그러나 A2K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K-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본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홍보를 했지만 니즈 프로젝트 1처럼 그냥 일반 해외의 대중들이 우연하게 후루를 보다가 보는 것처럼 우연하게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비차에 행성된 팬덤은 서양의 K-팝 팬들이 기반이 되고 있어요. 이 점이 니쥬와 비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비차가 좀 불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발은. 어차피 서양의 K-팝 팬들은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멤버의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그냥 뛰어난 K-팝 팀들을 좋아하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비차의 멤버들의 캐릭터가 K-팝의 팀들보다 선호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팀은 서양의 K-팝 팬을 넘어서 이들이 가진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일반 현지인들까지 팬으로 확보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점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도 프로모션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오히려 국내보다 미국의 이런 프로모션의 힘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이 정식 데뷔를 하고 서양의 여러 방송과 라디오 그리고 페스티벌에 참가를 한다면 기존 K-팝 팀들과는 다른 더 큰 확장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노래는 영어고 뭐 발음에 문제도 없고요. 소통에도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스페인어라든가 다른 언어의 사용도 가능하고 일단은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서양의 일반 대중들에게 이질감이 없으니까 그건 접근성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들의 음악은 프로모터의 힘이 강력하다면 기존 K-팝 팀들보다는 미국의 다양한 채널에 홍보가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라디오 진입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 팀의 프로모션은 서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니버설 뮤직이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K-팝보다 서양에서 확장성이 있는 부분들은 있다. 근데 그게 좀 시간은 필요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멤버들의 숫자가 좀 아쉬운 측면이 생겨요. 현재 멤버들도 좋은 멤버들입니다. 그러나 더 다양한 캐릭터 그리고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직관적인 멤버들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멤버들도 앞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현재 퍼포먼스는 니쥬의 데뷔 멤버 그 당시의 퍼포먼스 실력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K-팝 멤버들보다는 당연히 못하고 지금 3년 동안 성장을 해온 니쥬의 현재 멤버들의 실력과 비교해도 저는 그럼 니쥬의 멤버들의 실력이 지금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초반은
그런 캐릭터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이 팀이 미국의 방송들에 나가고 뭐 인터뷰하고 막 쇼폼에서 그 짧은 쇼폼에서 홍보가 되었을 때는 좀 더 직관적인 뭐 유나라든가 진아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팀의 인원도 그런 면에서는 6명은 좀 적을 수도 있다. 한 8명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진아는 방송 탈락 이후에 지금 JYP 연습생이었는데 회사를 나와서 그냥 다른 회사에서 솔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종료 시점에 맞춰서 그 뮤비를 공개했더라고요. 어쨌든 남은 것은 데뷔를 했을 때 미국의 쇼폼에서 반응을 얻을 만한 캐치한 훅과 그런 안무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이브도 현재 미국 현지화 걸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도 유니버설 뮤직 레이블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설은 뭐 JYP든 하이브든 둘 다 잘 되면 좋고 경쟁을 통해서 한쪽만 잘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경쟁자가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흥행에. 그래서 이 팀은 좀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는 A2K와 다르게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완성형 걸그룹을 처음부터 미국에서 탄생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서 약간 스타일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이브는 팀의 결성까지는 하이브가 다 하지만 이후 활동은 그냥 유니버설이 책임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JYP는 팀의 결성 및 이후 음악적인 부분도 JYP가 하고 해외의 레이블 역할을 유니버설이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이브의 팀은 이후에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미국적인 형태 그리고 음악도 팝적인 미국적인 음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JYP는 그냥 쇼폼에서 댄스 챌린지에 유리한 뭐 트와이스 같은 음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쇼폼의 영상들이 해외의 K-팝 팬분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해외 대중들에게 퍼지게 된다면 이 팀은 더 날아오를 수 있는 장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 멤버들의 비주얼이나 그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한국에 이전에 이미 서양인들로만 구성된 블랙스완이라는 팀이 있어요. 뭐 다른 팀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 활동하는 팀은 근데 이 팀도 사실 처음에는 한국인들 멤버들이 있었는데 멤버들이 계속 바뀌고 들어오고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들로만 있는데 이 팀이 훨씬 다국적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국적이 이미 뭐 벨기에, 미국, 브라질, 뭐 독일, 인도 그리고 최근에 뭐 일본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팀은 한국어로 하고 실력도 이미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랙스완의 소속사도 아마 Y2K가 진행되면 본인들에게도 어쨌든 그런 관심이 더 올 것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새 싱글을 발매를 했거든요. 여기는 그런 멤버들의 문화적 배경 덕분에 남미와 인도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나오는 것은 대중들에게는 선택권이 많아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K-팝의 뭐 블랙핑크, 막 뉴진스, 아이브 같은 엄청 뛰어난 팀들이 서양에서도 바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멤버들은 가장 큰 차이가 K-팝 트레이닝을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바로 저런 수준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몇 년 필요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 처음을 시작을 해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K-팝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디션을 받으러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오거나 그런 스튜디오 학원에 오게 되니까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 서양의 1세대 K-팝 아이돌 형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대중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어설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프리데뷔곡 그 YO 유니버스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뮤비를 보시면 멤버들의 캐릭터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 스토리를 좀 검색해서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가사의 내용도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YU 유니버스가 U와 유니버스를 합친 형태인데 그래서 U가 유니버스다. 네가 하나의 우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곡도 뭐 대중적인 멜로디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데뷔곡은 조금 더 쇼폼에 적합한 형태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다가 좀 떠올랐는데 다음에 이 JYP의 현지화 그룹 탄생 전략이 좀 심플하고 명확한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안녕.